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때를 가는 남자 예술지기 이시대입니다. 자, 이제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데 뭐가 타이밍이죠? 뭐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불러요. 인생은 타이밍입니까? 그럼 그 타이밍을 맞추면 성공하는 거고 타이밍을 놓치면 실패하는 건가요? 그걸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지 안 되겠어요? 그 최 감독님 본인은 그 타이밍을 비교적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못 맞추신 것 같아요? 뭐 보통인 것 같습니다. 보통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보통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요? 뭐 본인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그러는데 사실 분재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분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군이 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때가 아니고 나무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때를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무 물을 줄 때는 나무가 물을 필요로 하는 때를 알아야죠. 맞죠?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연한 말씀이라도 대답 좀 해주십시오. 바로바로. 이 구독자님들이 왜 이렇게 대답이 늦게 나오냐고 분명히 댓글 나옵니다. 자, 이 나무가 물을 필요로 하는 때는 보통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12시에서 보통 한 서너 시까지. 그렇죠? 그때가 이전에 물을 줘야지 지나고 나서 물을 주면 입이 쫙 쳐져 버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미리 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분재를 하면서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일처럼 크게 말하면 나무 시간을 알아낸다는 건데 나무는 사람하고 달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주 민감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문 밖에만 나가면 지금 30도가 넘는 고열인데 이 안은 지금 선선하니까 봄인지 가을인지 잘 모르겠죠? 모르죠. 네. 바깥에 보면은 저기 더워? 안 더워? 잘 모르죠. 잘 밖으로 보면요. 근데 이 때를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분재를 하면서 먼저 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시간이 아닌 나무 시간이다. 인간의 계절이 아니고 나무 계절이다. 그 사실을 물속에 먼저 집어넣고 시작을 해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는 건지. 자, 그럼 이제 나무한테 적용되는 때를 한번 알아보죠. 자, 분갈이 언제 하죠? 잎이 피어나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수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수 티를 내는 겁니다. 뭐 배웠으니까 하는 거지. 뭐라고 대답해야 초보인 줄 알아요? 분갈이 2월달에 해요? 3월달에 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초보예요. 그래서 이 2월달에 하느냐 3월달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인간의 달력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맞죠? 우리가 달력을 보고 2월달에 하느냐 3월달에 하느냐. 물론 거기에 또 한 차원 높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최 감독님처럼 고수분들은 나는 항상 우리 집에서 나를 중심 우리 집에서 분재 작업을 할 때 보니까 그 시기에 하면은 탈이 없더라.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하는 거고 초보 분재인들은 대개 몇 월 달에 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나무를 키우는 조건과 환경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싹이 트기 직전이 분갈이 시기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분갈이 시기는 바꿔서 말하면 분울림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나무 심으라는 하는 달이 몇 월 달인지 혹시 아십니까? 식목일이니까. 오, 대단한 걸 알고 계시네요. 아, 우리나라 미국에서 오신 분이 아니죠? 자, 4월 5일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4월 5일이 맞았어요. 근데 지구가 점차 온도가 높아지면서 땡겨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제법 됐죠. 예. 근데 지금 안 땡기고 있거든요. 왜 그러죠? 그 절기를 참 바꾼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거든요. 청와대도 마음대로 온 게. 그까짓 거 한 20일 땡기자 해가지고 한 3월 15일경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뭐 그렇습니다. 뭐 바꿔도 되는데 절기를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식목일은 절기는 아닙니다. 그죠? 아, 그렇죠. 청령,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일춘우수, 경수, 충분 이런 것들이 절기지 그건 이제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바꾼다라고 해서 국가 기념일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것 하는 것이 바꾼다라고 해서 크게 혼란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휴일이라도 됐지만 지금 휴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분갈이 시기를 갖다가 맞추는 것이 달력으로 맞추지 말고 나무 상태에 따라서 맞춘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아는 것, 그리고 이제 시기를 알면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맞춰서 우리는 겨울철에 흙도 준비하고 분도 준비하고. 맞죠? 그렇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나무한테 거름을 줘야 되죠. 그동안. 그 거름을 주는 것은 바로 싹이 크는 시기부터 언제까지 주는 거니? 땅에다 주는 것은 늦거름이다라고 해서 또 따로 줘요. 근데 문제는 늦거름 주지 않죠. 물론 이렇게 주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상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분 안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초순까지. 근데 지역에 따라서 북쪽으로 가면은 9월 하순까지, 남쪽으로 가면은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름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혹시 이렇게 집안에 모든 벌레가 좀 많던가요? 특별히 일제 시골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볼 때 지금 특별하게 벌레가 많은 것이 다산 정약용 시에서 나오는 그 향난각시, 전라도에서는 산이다라고 그러는데 혹시 아시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옛날 그 초가지붕 밑에서 보면은 길이 이 초가지붕에서 살 때 보면은 지름 한 3cm 정도 돼가지고 이 발이 많이 달린 갈색 벌레 있어요. 막 기어다니는. 돈벌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벌레는 아니에요. 그 냄새 좀 독특하게 나가지고 향난각시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표준어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향난각시를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농약을 해도 이게 잘 안 죽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무 썩은 거라든가 썩은 걸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보면은 올해 분갈이해가지고 깨끗한 나무에도 이게 많아요. 근데 올해 지금 굉장히 보기 힘든, 작년, 재작년까지 전국적으로 엄청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이 벌레한테 대한민국의 모든 식물이 다 먹히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할 정도로 많았던 갈색 나방 매미충, 유충은 올해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그건 없어졌어요. 우리 집에도 그 갈색 나방 매미충 제가 열심히 방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지에다가 쭈꾸니 하얗게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만들면서 알낳는 그 벌레 있었거든요. 네, 그게 올해 다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그게
그 성충은 굉장히 보기 흉한데 그 유충은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그 톡톡 튀어다니는 벌레 있거든요. 그거 있는데 그게 올해는 거의 안 돼요. 아마 지난 겨울에 날씨가 워낙 일교차가 크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전부 고쳐입니다. 자, 그러면 요 벌레들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언제쯤 벌레가 나오느냐를 봐서 그 적시 약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벌레들은 해마다 이렇게 다른 시기에 나오지만은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 해마다 변함없이 나오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응애가 있죠. 네. 응애는 일반적으로 고온 건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올해 많다, 이거에 많다, 적다가 없어요. 꾸준하게 해마다 나오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올 때는 정기적으로 약재 살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약을 살포할 때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맞추는데 이것까지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던 방법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살포해라. 4, 5, 6, 7, 8, 6번. 근데 이 예솔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해놓고 보니까 응애 없이 깨끗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예솔 같은 경우는 20일 만에 한 번씩 살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소사 천국이 아니고 소사 지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옥 맞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농약을 치는 때를 갖다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거름 주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자르는 때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 가지를 자르는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딱 3가지 원칙만 있어요. 첫째, 아무 때나 잘라도 되는 나무. 소세 그러죠. 그러니까 잎을 보는 나무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길게 자랐을 때마다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장마 이전에 한 번씩 다 잘랐는데 소사는 장마가 지금 한참 오늘 7월 2일이니까 진행 중인데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장마 중에 자르는 이유는 이렇게 잘라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는 거고 그 다음에 꽃 피고 열매 맺는 나무는 장마이죠. 그렇죠? 네. 두 번째죠. 그러니까 꽃이나 열매를 보지 않는 나무를 갖다가 상엽분재다라고 그래요. 이파리를 감상하는 분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엽분재의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아무 때나 이렇게 잘라도 된다. 왜? 최종 목적이 잎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화목분재 같은 경우는 장마 이전까지만 잘라라.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남는 것이 뭐니? 송백분재 있죠. 근데 송백분재는 주목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잘라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소나무 경우에는 이제 단엽의 시기를 정하는 거죠. 소나무는 그래서 아무 때나 단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봄에 4월 달에 순이 길게 자라나오면 순짓기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전시회 낼 나무들이나 그렇게 하고, 대부분이 이제 6월 중순에서부터 7월 초순까지 소나무 단엽은 그때 하는데, 자기 집 환경에 맞춰서 시기를 당길 수도 있고,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사실 복잡할 것이 없어요. 몇 가지 개념만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알면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제 거기서 지식이 한 단계가 더 나아가면, 이 나무 지금 올해 분갈이한 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분갈이가 그러니까 작년에 분갈이했던 나무까지는 대작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 번씩 전부 이렇게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번째로 와가지고 올해 분갈이한 나무들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 늑대 성장을 한 만큼 자라는 순이 얼마 많이 안 자랐고,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또 여기서 서순이 나와가지고 적당한 기대 보기 좋을 정도에서 딱 자라고 성장이 멈추죠. 그럼 이제 근처에서 또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철이죠. 자, 철사를 걸어야 하는데 제가 보면 철사 걸지 마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우리 분재 채널에 가끔 등장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봄철에 심심하니까 장수매를 기어이 철사를 감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봄철에 물이 오르는 시기인데 철사를 감으면 나무가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고 그것이 심할 경우는 고사될 위험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 제가 그러면은 우리 최 감독님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은 했어요. 결국 줄기 몇 개를 날려먹었죠. 그러니까 그 원리,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의 원리와 나무가 살아가는 자연의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와 이 식물이 살아가는 원리를 합해서 우주와 자연은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갖다가 알고 내 몸으로 다시 체화시키는 것. 그게 분재를 하는 즐거움이고 때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저 도사 같지 않습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도사 맞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는 도사 아니에요? 아직 좀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장자니까 조금 더 살아보면은 도사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나 나무를 갖다 키워가는 원리나 자식을 키우는 원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리나 사실 둘이 아니고 다 하나더라고요. 결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고 예술로 통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갖다가 하나하나 터득을 해 나가서 그걸 머릿속에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분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손끝으로 하는 거잖아요. 막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죠. 같이 하는 걸로 보는데 사실 이게 오랫동안 숙달들 막 알아서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계산 안 합니다. 이것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최 감독님 운전할 때 커브길 나오면은 머리로 계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계산해요? 아, 여기는 길을 90도 정도 꼬부랐으니까 핸들을 갖다가 2바퀴 반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십니까? 자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가죠? 네.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까지 아니고 궁극으로는 손끝으로 할 수 있게 자기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 계산을 않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우리 최 감독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세지소사 몇 년가 그때 몇 년까죠? 모르겠어. 한 80주 80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자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평생 가지 잘라온 가지보다 더 많이 잘랐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자르는 속도하고 요즘 자르는 속도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가위를 많이 잡아보니까 네. 좀 편안하다 할까요? 네. 이제 그래 뭐 좀 건방진 표현이긴 하지만 네. 가위가 잘라야 될 위치를 찾아가는 듯한 네. 봐봐요. 제가 손끝으로 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씩 느끼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 가지를 자르는데 평소에 이렇게 생각 없이 잘랐거든요. 초보 시절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무를 어떤 나무 하나를 어떤 분이 전시에 출품을 하겠다라고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무지막지할 정도로 되게 저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고수분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분한테 한번 잘라보시죠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자네 나무니까 자네가 잘라.
자를 때 그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더더구나 전시에 나간다라고 하는 걸 의식을 하게 되니까 자르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고수 앞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랐거든요. 잘 자른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잘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못 잘랐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우리 대부분 초보 분재인들이 다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의 순환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계절의 순환을 하지 않아도 이거 뭐 농약 줄 때 됐네? 가지 자를 때 됐네? 철사 풀 때 됐네? 분갈이 할 때 됐네? 이렇게 때를 아는 거죠. 그 때를 많이 알수록 그리고 정교하게 나눠서 알수록 고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이제 맞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무조건은 아니고. 아니 우리 부감독님처럼 한번 땡깡 한번 써보시죠 그래요. 공감되는 얘기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재를 하려고 할 때는 인간의 달력을 벗어나야 됩니다. 벽에 있는 달력 보고 해서는 안 돼요. 나무를 보고 그 때를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때를 아는 것은 이게 자꾸 해봐야 알아요. 해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듣는 게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분재 채널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유도 바로 다른 사람, 저의 경험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치?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감독님. 맞습니다 감독님. 일본 사람 이름 같습니다. 오늘은 뭐 좀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야 항상 맞는 말만 해요. 부감독님하고는 티격태격 하시잖아요. 부감독님이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부감독님은 그렇게 건드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최 감독님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화면도 지금 딱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이죠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피사체가 변했으니까. 자, 그때 소설 잘생겼죠. 뭐 예술 나무는 다 예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뭐 글쎄 그냥 틀에 박힌 얘기를 할 때. 틀에 박힌 얘기라고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는 다음에 한번 또 할 얘기가 부지가 많거든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재라고 하는 것은 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재의 시간은 분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분재의 시간은 분재에게 되돌려줘야 되지 달력을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축적하다 보면은 그 시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세분화할수록 고수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받아들여서 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의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나무를 전면으로 쫙 긁어놓고요. 자, 이상 예술